여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국에서 온 수상한 여성이라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동물원을 찍으러 왔지만 정작 발견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녀가 기대했던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했다는데요. 과연 그녀는 서울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말라이예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야생동물 사진 작가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동물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방콕거리에서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을 구조하며 보냈거든요. 이제 25살이 된 저는 동물과 사진이라는 두 가지 열정을 꿈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카메라 장비와 반쯤 쌌던 짐가방들에 둘러싸인 작은 아파트에 앉아있는 지금 기대감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한국의 동물원을 기록하는 일로 야생동물 저널에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제게는 큰 도약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한숨을 쉬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를 들어 손가락으로 익숙한 버튼들을 천천히 만져봤어요. 사실 저는 항상 한국이 좀 두려웠어요.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울로 갔던 삼촌은 돌아와서 태국인이라 무시당한 무례한 가게 주인들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한 친구의 사촌은 영어를 가르치러 한국에 갔는데 학생들이 그녀의 발음을 놀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태국 뉴스에서도 한국 시장이나 식당에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벽처럼 쌓였어요. 한국은 태국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동물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 생각에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 보이는 번잡한 방콕 거리를 바라봤어요.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길거리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고 작년에 비슷한 강아지를 돌보던 기억이 나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동물에게는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볼 기회가 생겼어요. 제 눈과 카메라로 진실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게 될 것들이 두렵기도 해요. 저는 다시 짐가방 쪽으로 돌아가 카메라 렌즈들을 조심스럽게 싸기 시작했어요. 각 렌즈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며 마치 아이를 재우듯이 소중히 다뤘어요. 이 렌즈들이 바로 제 눈이고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을 떠올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붐비고 더러운 동물원, 작은 우리 속에 갇힌 슬픈 동물들이 그려졌어요. 동물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사육사들도 상상됐고요. 제 상상 속에는 무시당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짐가방을 지퍼를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들고 변화를 강요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면?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의심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 많은 보도를 봤으니까요. 제가 어떤 걸 보게 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물원에서 구석구석을 몰래 돌아다니며 카메라를 준비하고 학대의 증거를 포착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영웅이었고 한국 동물원의 어두운 면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 있었어요. 저는 신속하게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몰래 사진 찍기에 완벽한 옷차림이었죠. 가방을 챙기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비친 얼굴은 진지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용감하게 무슨 일이든 마주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방콕의 익숙한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고 보게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미션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예쁜 동물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었죠. 진실을 드러내러 가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 진실이 추악하더라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방콕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눈을 감았어요. 기대의 한국. 내가 내 비밀을 밝혀낼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한국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 그리고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한 것까지 도전하게 만들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니 생각했던 냄새와는 달랐어요. 나쁜 냄새는 전혀 없고 바쁜 공항의 상쾌한 공기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공항은 크고 반짝였어요.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했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심지어 태국어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건 좀 놀라웠어요. 태국에서 온 방문객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줄 몰랐거든요. 덕분에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짐을 찾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제 가방도 금방 나왔어요. 혼란도 없고 혼잡함도 없었어요. 그저 효율적일 뿐이었어요. 솔직히 원치 않았지만 살짝 감탄하게 되었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공항이 항상 시끄러운데 여기선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두르거나 밀치는 모습도 없었죠. 이건 좀 달랐어요. 좋은 차이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깜짝 놀랐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지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서울 사진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와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공기도 깨끗하게 느껴지고 거리에 나무가 늘어선 게 보였어요. 이곳이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택시를 잡으면서 운전기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좀 긴장했는데 놀랍게도 미소 지으면서 짐을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고 하셨는데 그 발음이 웃음이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없고 길거리 동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움직이고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보였는데 그들만을 위한 전용 도로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잘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푸르른지 깜짝 놀랐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가족끼리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이 어떤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스트레스 가득하고 냉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택시기사님이 제 관심을 눈치채고 도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유명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그 역사에 대해 말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궁금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곳의 문제점을 찾으러 온 건데 관광객처럼 굴고 있었어요. 호텔에 가까워질 때쯤 학생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알록달록한 벽화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 택시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친근한 제스처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호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건축물에 전통적인 한국의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줬어요. 심지어 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도 있어서 체크인을 도와주더라고요.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여기서 느낄 거라 예상 못했던 기분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 장비를 풀었어요. 저는 여기 문제점을 기록하러 왔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이야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내일은 동물원에 가서 진실을 찾아볼 거예요. 하지만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내가 틀린 거라면? 이곳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생각을 밀어내고 잠잘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큰 날이에요. 제가 의심했던 게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다른 것도 다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잠에 들기 전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부드럽게 윙윙거렸어요. 불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곳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집중해야 해요. 진짜 한국을 찾아야 해요. 제가 들었던 그 한국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에 들어섰어요. 목에 카메라가 걸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이곳의 나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입구를 지나자마자 모든 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길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속지마, 진짜 이야기는 동물들한테 있어. 첫 번째 우리로 향했어요. 코끼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고향에서도 익숙한 동물이었죠. 저는 좁고 더러운 공간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코끼리 구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동물원 우리라기보다는 마치 야생 사바나의 한 조각 같았어요. 나무도 있고 큰 물웅덩이도 있고 언덕까지 있었어요. 코끼리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코로물을 뿌리고 놀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중얼거리며 몇 장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큰 고양이과 동물들,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한 번 놀랐죠. 그 우리도 엄청나게 컸고 고양이과 동물들이 올라가고 탐험할 수 있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 사육사가 별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여자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더니 갑자기 우리 일부가 변하는 거예요. 큰 통나무가 움직이면서 그 아래에 고기가 드러났어요. 사자들이 그 고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신이 나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죠. 와,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먹이를 먹게 하는구나. 동물원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놀랄만한 광경을 봤어요. 작은 철장이나 콘크리트 상자는 전혀 없었어요. 대신 각 동물들은 자연 서식지를 닮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숭이들이 밧줄을 타고 나무를 오르는 모습도 봤고 펭귄들이 맑은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봤어요. 어느 구역에서는 작은 무리가 유리벽 앞에 모여있는 걸 봤어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곳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유리를 통해 의사들이 작은 사슴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첨단 장비로 사슴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걸로 동물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건강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동물원 직원 한 명이 제 관심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저건 저희의 새 MRI 장비예요. 그 여자가 완벽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침습적인 절차 없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꼬투리 잡는 사진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 동물들의 사진이 많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몇 번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바꿔버릴 일이 생겼어요. 원숭이 우리 근처에 있었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드디어야. 내가 찾고 있던 나쁜 대우가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들어 순간을 포착하려 했어요.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본 장면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한 남자가 원숭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화로 인해 쿵쾅거렸죠. 당장 소리치려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가 한국어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중국어 즉 표준 중국어로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기 전에 한국인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남자에게 소리치며 그만두라고 했어요. 몇몇은 남자 원숭이들 사이에 몸을 넣고 동물들을 자기 몸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후 동물원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그 남자를 데려갔고 다른 직원들은 원숭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곳에 대해, 이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동물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동물들도 잘 돌봐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맡고 있었어요. 흥분한 원숭이들을 달래는 직원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대와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적이고 배려 깊은 시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꼬투리를 잡으려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동물원이 폐장 준비를 하던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발견한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그건 놀라움의 이야기였고 뒤집힌 예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동물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 잘못된 추측들에 대한 부끄러움, 새로 쓰게 될 이야기의 흥분감,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충격들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제 고향과 제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였어요. 동물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 혼자 서울을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냥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진짜 삶이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고 나니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메인 도로의 네온 사인과 밝은 불빛들은 점점 사라지고 주변은 조용해졌고 건물들도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도를 봤지만 너무 헷갈렸어요. 거리 이름도 전부 한국어라서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너무 겁먹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메인 도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골목을 따라 걸어갔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좁아지기만 했어요. 건물들이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어서 작아지고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발소리만 벽에 메아리치며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골목 끝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몇몇 남자들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희미한 불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이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돌아가야 하나? 계속 가야 하나?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데 이 조용한 골목에서 누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 가방을 덕꽉 붙들고 그냥 번화한 곳에 머물렀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도망치려던 순간 뒤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경찰관 두 분이 다가오고 계셨더라고요. 단정한 제복을 입고 굳건한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 분이 영어로 물으셨어요. 길을 잃으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의 물결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경찰관들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 오래된 동네에선 길을 잃기 쉬워요.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밤에 다니기엔 안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메인 거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걸어가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기 순찰을 도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긴 정말 조용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경찰관이 저를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이런 지역은 때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어떤 종류의 문제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 경찰관이 한숨을 쉬셨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불법 이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죄책감이 들어 조용히 물었어요. 태국에서 온 사람들처럼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가끔 그래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나 결혼 사기에 연루되기도 해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오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환하게 불이 켜진 메인 도로에 도착했을 때 마치 처음으로 눈이 뜨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만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본 모든 것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도와주셔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서도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미소 지으셨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요. 그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저는 소문과 고정관념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거든요. 이제는 다른 면을 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서울의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들,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숨겨진 골목들과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각했어요. 어디든지 좋은 점과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후진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제 고향인 태국처럼 복잡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남은 여행 동안은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요. 첫인상에만 머물지 않고 진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를 배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물원은 기대했던 것처럼 끔찍한 곳이 아니라 정말 멋진 곳이었고 어젯밤 만난 경찰관들도 아주 친절하고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진짜 어떤지 제대로 아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옛 친구 솜차이가 떠올랐어요. 그는 3년 전에 일 때문에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예전엔 온라인으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솜차이라면 이곳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옷을 입고 그를 찾아 나섰어요. 거리는 출근길에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솜차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주인분이 정말 친절하게도 전화 몇 통을 해보겠다며 커피도 한 잔 공짜로 주셨어요. 잠시 후 그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친구 솜차이가 몇 달 전에 체포됐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포됐다고요? 왜요? 분명히 무슨 착오가 있을 거예요. 카페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결혼 사기라는 것에 연루되었어요. 한국 시민과 결혼하는 척하고 비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솜차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던 제 친구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카페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모든 걸 정리해보려 했어요. 앉아서 생각하던 중 집에서 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을 나쁘게 대한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물원 직원들, 경찰관들, 그리고 그 친절한 카페 주인까지 모두 저에게 너무 잘 대해줬거든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나쁜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거나 어떤 태국 사람들이 여기서 저지른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과장된 게 아닐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서의 태국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기사들이 저를 속이 울렁거리게 만들었어요. 마약 밀매, 가짜 결혼, 불법 취업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부끄럽게 만들 만큼 많았어요. 솜차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삶에 대해 사진을 올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진지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했어요.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사실은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한국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해 보였는지 눈치채셨는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솜차이 이야기와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들은 뒤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복잡한 상황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에 오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야.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모든 태국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달라. 몇몇의 행동으로 모두를 판단할 순 없어. 어디에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거든. 그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불법을 저지른 솜차이에 대한 분노, 지금 겪고 있을 고생에 대한 슬픔, 그리고 제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 하지만 제가 만난 친절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 일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태국의 좋은 면을 보여줄 동기로 삼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분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나 장소를 모두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으로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항상 중간에 회색빛이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동물원, 친절한 경찰관들, 분주하고 깨끗한 거리들. 이제 새로운 임무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한국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진짜 한국을 보여줄 거예요. 좋은 면과 나쁜 면, 아름다운 것과 도전적인 것 모두요. 일어서면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지만 더 결심이 단단해진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진실이요. 이제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새로운 눈으로 이 도시와 저 자신을 볼 준비가 된 채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배운 것들로 가득 차서 계속 돌아갔거든요. 편안해야 할 호텔 침대가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졌고 체포된 친구 생각, 친절한 경찰관들, 그리고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드디어 떠오르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도시가 이미 활기를 띠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근처 빵집에서 나는 신선한 빵 냄새에 배가 고파졌어요. 작은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어요. 한 노인이 근처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작은 느리고 우아했어요.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며 한국어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와 그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애썼어요. 그때 젊은 여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작은 강아지를 목줄에 메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어요. 관광객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동물원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우리 동물원 정말 멋져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달랐어요. 그녀는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쁜 걸 보러 온 줄 알았어요. 동물들이 잘못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태국 사람이라서 여기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슬픈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유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몇몇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나쁘게 대하는 걸 봤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우리도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들 친절하려고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교사라는 것과 주말마다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태국에 대해 물었고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이 나쁜 곳이라는 증거를 찾으러 왔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옳다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진짜를 놓칠 뻔했죠. 그 여자와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 선입견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 대해 더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더 보고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태국에 있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오후 다시 동물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문제점만 찾지 않았어요. 사육사들이 동물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와 많은 손짓을 이용해서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한 사육사 이름이 민준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코끼리 우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동물원의 보존 노력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를 말할 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동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동물원 출구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방문객들,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죠. 단 며칠 동안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곱씹어봤어요. 사진작가로서 제 일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상과 다르더라도 진실을 보는 것,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열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깨끗한 오리, 건강한 동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을 던지던 남자의 사진, 제가 길을 잃었던 어두운 골목의 사진, 체포된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모두. 그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낯설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벽한 곳도 아니었죠. 그냥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도시였어요. 저는 간단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다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내일은 기사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알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정직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편견을 넘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요. 이해를 위한 희망, 연결을 위한 희망, 그리고 더 맑고 더 친절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희망이요.